안녕하세요 히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BSV,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차트는 워크욱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박빌부님도 이제 차트 의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쿠라님이 리플 차트 의견 주셔서 이제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Q&A는 한 두 분 정도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워크욱님이 의견 주신 부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4시간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1번 1일 차트는 아주 중요한 1300달러.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님이 1200달러가 이제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왔다 라고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1300달러를 잃고 나서 황소들이 압박받는 상황인데, RSI도 곰들이 통제구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곰은 약간 하락장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황소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황소는 이제 상승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습을 보여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강하게 들지 않네요. 1300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그 가격대에서 이평선들이 크로스가 났다. 그리고 이제 공은 황소 쪽 코트에 있는데, 황소들이 반응을 안 해주면 9850 그리고 9900 정도를 다시 테스트할 거라고 봅니다. 1300달러에서 맞고 내려오면 안 좋습니다. 1300달러 아래에 지속적으로 있어도 안 좋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2번 2일 차트에서 내일까지 1150달러 못 올라가면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솟구치는데 가격은 내려가니까요. 3번 현재 주봉 차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이동평균선을 깬 이후에 올라가는 시도를 했지만 못 깨고 다시 내려가는데, 주봉에서 지난주에 저점 975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6월 7월에 저점 9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지켜만 봐야 돼서 중요한 9400 9500을 깰 때까지는 숏 포지션 잡으면 안 됩니다. 9월 15일 9월 19일 사이에서 큰 움직임이 예상된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14,000달러를 가든지 8,500달러를 가겠죠. 14,000달러를 가면 조정받은 후에 16,000달러까지도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제 이제 이은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딜레이하고 가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고 바로 이제 또 반등해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하나 이제 그림을 보내주셨는데요. 9,500달러 자꾸 테스팅을 하는데 불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로 이제 그렸고요. 하락 채널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9,500달러 이렇게 지지 라인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9,500달러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 8,500달러 8,400달러 이 라인,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지지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지금 계속해서 이 9,500달러, 9,000달러 이 지지받고 있는 이 지지 라인, 일단 이 라인이 저는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갈 거라고 했으면 저는 이 지지 라인에서 이 저점을 낮추는, 지금 이제 여기 흘러내리는 이 모습에서 저점을 낮춰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을 거다. 근데 저점을 이제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주는, 이 지지라인을 유지해주는 이제 모습이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저는 이제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일단 지금 워크욱님 의견을 봤고요. 이제 워크욱님은 최대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악마의 변호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최대한 좀 안 좋게 한번 시장을 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 일단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보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계속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선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 검정색 120일 이평선을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도 120일 이평선을 하루
이탈을 해줬고요. 봉 마감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걸쳐 가긴 했는데 3거래를 연속해서 이제 120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20일 이평선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15주 이평선인데 이걸 이제 20으로 바꿔볼게요. 20으로 바꿔보면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이 9,650달러까지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9,650달러를 완전히 이탈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저는 좀 나오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2017년도 이때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봉 마감 자체는 20주 평선 위에서 마감을 저는 이제 하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도 자체가 아직까지 여전히 2017년도와 같은 그 20주 평선의 각도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0주 평을 완전히 깨고 뭐 주봉 마감을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20주 평을 깬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20주 평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4시간봉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형된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수직선으로 그린 이 중심에서요 약간 데칼코마니 형태로 진행된다 라고 하면, 지금 모습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자체가 이때 이제 왼쪽 팔을 만들고 저점 찍어주고 반등할 때, 이 반등할 때 모습과 거의 이제 이걸 역으로 뒤집어 놓은 모습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저점을 한번 테스트 해주고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하나를 이제 그려볼게요. 지금 이때 지금 이제 이 왼쪽 어깨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차트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저점으로 해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상승 쐐기형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쐐기형에서 이제 아래로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자리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볼 수 있겠죠. 하락 쐐기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쐐기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쐐기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하락 쐐기형의 상단 추세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이때 상승 쐐기형에서 아래로 이탈했던 것처럼 하락 쐐기형에서 이제 위로 돌파되면서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상단 추세 라인이 얼마냐면, 지금 이제 22동 평균선 자리입니다. 여기 빨간색 4시간봉 22동 평균선 자리가 1230달러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1087인데 다시 이제 1230달러.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님도 1200달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 보이는 이 삼각 수렴의 중심입니다. 이 1200달러가. 그래서 1200달러.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워크북 님도 1300달러가 중요 라인이다. 그래서 1300달러 위로 올라와야지 상승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이제 1230, 그러니까 1200과 1300 이 사이인 1230달러를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드는 이런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물론 이제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하락 쐐기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래쪽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알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의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좀 이제 먼저 올라와서 안착한 그런 종목인데, 먼저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초록색 이 50일 이평선에 거래량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3개 만들어주고 먼저 안착을 했었습니다. 해주고 나서 120일 이평선 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삼각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이고, 거의 이제 꼭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결정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4시간 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4시간 봉에서도요, 이 장기 이평선인 지금 이제 200이평선, 200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시간 봉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에너지를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일봉에서 이번에 이 120일 이평선을 넘는 돌파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일단 121평선 돌파하고 200일 이평선 사이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상승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그림 자체가 2016년도 2017년도였나요? 2017년도에 2016년도 말 2017년 초에 이때도 이와 같은 이제 그림 형태로 진행됐었어요. 보시면 50일 이평선 먼저 안착해주고 120일 이평선 맞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0평선 돌파했는데 이때는 이제 200이평선을 한 번에 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200이평선 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려서 이제 1월 3일부터 3월 달까지 2달 정도 시간을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200이평선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120일 이평선 넘어가 준 이후에 200일을 못 놓는다 라고 하면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처럼 한두 달 정도 더 시간을 이제 딜레이 시켜주고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0일 이평을 넘어갔다, 그리고 이 15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땡겨져서 2017년도보다는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BSV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BSV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 삼각 수렴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오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 이 장기평선 맞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지지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이탈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 안에서, 일단은 우선은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 삼각수렴 안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보내줘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꼭지점이 이제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이면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BSV가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랑 BSV랑 이제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좀 좋아졌어요. 어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넘어서 안착하고 지금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먼저 일단 일봉상 봉마감을 하루 정도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흐름이 좋아졌는데, BSV는 약간 이제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좀 밀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BSV도 이제 같이 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지금 일봉에서 이제 먼저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봉 마감을 일단 한 차례 돌파하고 이제 윗꼬리 달고 빠져서 내려왔었고, 어제는 이제 봉 마감을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봉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음봉으로 다시 이제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이 좀 실려주면서 50일 이평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일단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4시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 이 장기 이평선들은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에서 아까 이제 50일 이평선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4시간 봉에서는 장기 이평선을 122평과 202평선을 돌파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4시간 봉 52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이 50일 일봉에서 5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눌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일단 4시간 봉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 후에 지금 돌파 후에 이제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지금 좀 약한 모습처럼 보여요. 약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제 리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50일 이평선 넘어갔고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15일 이동평균선 넘어갔습니다. 근데 리플은 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15일 이동평균선 어제 살짝 걸쳐놓고 오늘 또 이제 음봉으로 15일 이동평균선 살짝 깨고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보조지표 이렇게 밑에 깔아놨는데요. MACD와 이제 스토캐스틱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양전환이 됐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양전환이 됐고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주봉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음봉인데요. 현재는 음봉인데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끝나기보다는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4시간 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JK 루이스 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일단 추세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JK 루이스 님이 의견 주셨던 게 뭐였냐면 지금 4시간 봉 차트 모습이 2017년도 3월달 그때 이제 일봉 모습과 비슷하다. 그때 이제 일봉 모습이 어땠냐면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장기평선에 이제 붙여준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장기평선 이 122평선 이제 거래량 실어주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켜주고 안착한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장기평선 4시간 봉에서 이 200과 122평선 맞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한 번에 이제 거래량 실어주면서 돌파에 넘어가주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52동평균선 4시간 봉에서 이제 52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까지 여기서 좀 더 이제 쉬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크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주봉 이제 보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주 주봉이 현재는 음봉이지만 봉 마감을 양봉으로 하지 않을까. 그럼 양봉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이 추세 이 4시간 봉에서 장기평인 200과 122평선인 이 2574토시를 돌파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지금 일봉에서 먼저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어요. 보시면 일봉에서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라인, 이 지지받던 라인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이후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15일 이동평균선 안착하고 지금 이 0.0176 위로 돌파해서 이제 안착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돌파해서 안착해 놓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4시간 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4시간 봉에서 아까 이제 리플 차트랑 이제 비슷한 모습이죠. 리플 차트도 장기평선 맞고 이제 쉬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장기평선 맞고 쉬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장기평선 맞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약간 박스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0.0198, 그러니까 0.02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0.02가 저항으로 작용돼서 이 안에서 이때처럼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약간 그 2016년도 말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넘어가고 다시 또 이제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돼서 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리플 차트를 사쿠라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사쿠라님이 차트 의견을 오래간만에 이제 주셨는데 요즘 XRP에 대한 의견과 차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오랜만에 또 하나 의견 공유해 봅니다. 처음 해보는 지표라 잘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서클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다른 코인 차트들은 채널과 추세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XRP BTC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이런저런 차트를 대입해 보다가 고점과 저점이 들어맞는 피보나치 서클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저도 이 툴은 처음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장님께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뭐 피보나치 서클을 제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사쿠라님이 뭐 의견 주신 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차트 해석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사쿠라님이 피보나치 서클로 이제 그려주신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사쿠라님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거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뭐냐면 피보나치 서클을 이렇게 리플 BTC 차트를 이제 그려주셨는데 이 중심을 이제 여기로 잡고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점과 고점들 중요 라인들이 이렇게 이 피보나치 서클과 만납니다. 보시면 여기 고점 저점 그리고 이 고점 이렇게 서클 만나죠.
서클 라인에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고점도 거의 이제 만나고, 물론 이제 만나지 않는 점들도 있긴 한데, 많은 주요 고점 저점들이 이렇게 피보나치 서클 라인에 만나더라.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음 고점도 피보나치 서클 딱 만나서 맞고 떨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반등 정확하게 나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피보나치 서클 봤을 때 굉장히 좀 신기한, 이렇게 신기하게 저점과 고점이 딱 맞아 떨어졌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진행하는 그 부분도, 다음 이 저점이 이 피보나치 서클 라인과 만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보라색 수직선 그린 자리가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인데, 10월 7일이 어제 김민철 님이 리플 달러 차트 의견 주셨을 때 그 비율대로 이제 계산했을 때 아마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10월 7일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민철님 의견하고 또 이제 사쿠라님 의견이 날짜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7일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날짜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패턴은 지금 2017년도 이 3월달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이게 한 건데, 복사해서 붙이게 하되 이 크기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했습니다. 이 고점이 이 피보나치 이 서클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복사해서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셨고요. 다음 라인이 근데 이제 여기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 라인은 좀 더 추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는 모습으로 이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승은 한 14,000사토시까지,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은 32,000사토시, 32,000사토시에서 다시 이제 3,000사토시까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10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BTC 마켓에서 10분의 1 토막 나고 다시 이제 상승해서 이 서클 라인에 닿는다라고 하면 41,000사토시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상시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중국 정부의 화폐에 관한 생각과 관련해서 예전 어떤 영상 시청 중 일본이 패전 후에 자국 재정이 힘들어 엄청난 세금과 더불어 일본 시민들이 돈을 찾지 못하게 계좌까지 동결시켰다는 방송을 봤었는데요.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 적자와 과도한 부채를 다시 한번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중국도 저런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안 하리란 보장은 못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 세계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마당에 제가 이장님 방송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받았던 건 달러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신용할 수 없다는 것, 그 대체할 수단도 각자가 판단해서 회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작정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제 그 중국 고위 관료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중국 고위 관료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거였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언제든지 국가에서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는 재산이 아니고 진짜 재산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니면 달러가 진짜 재산이다. 그래서 니들이 갖고 있는 위안화를 빨리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달러로 바꿔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 뭐 어느 나라건 이거는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저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큰 웃음 하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별스런 데가 있어서 이상한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점성학에 대해서 관심이 오래 생겨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괜찮은 점성학자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봄부터 봐왔는데 꽤 적중도가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 따르면 내년에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 있고, 아마도 브렉시트 때문에 한국은 올해 9월 23일 이후로 미국에게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9월 23일 이제 벡트가 또 오픈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소미아 관련해서 괘씸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무튼 별들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상황들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튜브 이제 채널을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그 CJ님이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요. 오영감이 에너지에 이어 해밀리 신조어가 돼서 가영감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쭉 이렇게 써주셨는데, CJ님이 했을 때는 이제 박빌브님이 1등 하셨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 1등이 바뀌었습니다. 1등이 마법천사님이 가오 짜는 영상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이게 14표로 가장 많이 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법천사님이 이제 1등 되셔서, 마법천사님 제가 이제 저한테 메일을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커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은동님이 또 제안을 하나 해주신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인데 금은동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CJ 언니가 가영상, 나영상으로 뭐 오늘은 다영상 이렇게 써주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갈 것 같고요. 배틀을 붙이시는데, 명절도 코앞이니까 한가위로 삼행시 댓글 공모전은 어떨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다가왔으니까 한가위로 삼행시를 한번 여러분들 댓글로 쭉 써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밑에다가 제가 한가위 삼행시 댓글 공모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그 댓글, 제가 쓴 댓글 밑에다가 쭉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서 이제 따봉을 제일 많이 받은,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을 1등으로 바로 다음날 선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찌됐든 이벤트니까, 간단한 재미있는 이벤트니까 여기서 이제 1등 하신 분, 따봉 제일 많이 받으신 분한테도 제가 커피를 선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